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영상을 즐겨주신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저번에 보여드린 영화 속 오게티 모음을 재밌게 봐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잘 살펴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그렇지만 알아채면 깜짝 놀랄 만한 영화 속 실수들을 같이 살펴볼까요? 약 2000년 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전설의 검투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글래디에이터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막시무스가 전투장에서 싸우는 장면에서 관중들과 함께 전투를 구경 온 카메라맨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대 로마에도 TV 실황 중계가 있었나 보네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와중에 객석의 관중들은 1.5리터 페트병에 담긴 물을 모두 준비했나 봅니다. 참 준비성이 철저한 관중들이죠? 고대 로마인들의 신발도 이에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현대의 신발 밑창 디자인은 고대 로마인들의 신발의 전통을 이은 것인가 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의 검투사 시합은 요즘으로 치면 프로레슬링 같은 것으로서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이 많았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검투사들이 허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면 납득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 치명상을 입은 막시무스가 땅에 쓰러지는 장면에서는 정말 공교롭게도 머리가 푹신한 모래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편안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솔직히 결국 막시무스가 목숨을 잃은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면 막시무스의 몸은 지혈작용이 잘 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게르만 전투에서 어깨 부상을 당한 막시무스는 그 이후 스페인으로 향하는데요. 그러나 스페인에서도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게르만에서 스페인까지 말을 타고 이동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조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다른 옆구리 찌르기 쇼에서 가엾은 막시무스는 누군가가 뿌린 빨간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맙니다. 우리 가족은 산채로 태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막시무스, 그게 아니잖아요. 교수형에 처해진 걸 분명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잖아요. 다음번엔 공책에 꼭 메모해 두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점이 이상한 걸까요? 이 장면의 오게티를 눈치챈 분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브레이브하트를 보죠.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저항을 그린 멜 깁슨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평론가들로부터 몇 번이나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마치 고무로 만든 칼 마냥 흐물흐물한 검이나 방패 같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이상한 것은 윌리엄 월레스가 말을 타고 열심히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중세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 나타난 바로 저 자동차를 타는 대신의 말입니다. 혹시 당시에 야구 모자가 유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이 모자를 애용하고 있나 봅니다. 이 장면에서는 멜 깁슨의 손에 갑자기 검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손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는 채로 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곳에서 갑자기 무기를 들고 있죠? 주라기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몸을 숨긴 부엌에 벨로시랩터가 침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서움이라고는 모르는 한 사람이 공룡의 엉덩이를 만진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손이 먹힐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정말 어리석네요. 이 영화에는
톤에 관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쥬라기 공원의 직원이 대형 컨테이너 위에서 떨어지는 장면에서 카메라맨은 자기 손으로 비싼 카메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SF 영화 프로메테우스에는 영화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추락한 거대한 우주선으로부터 2명의 인물이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우주선에 깔리지 않도록 옆으로 도망치면 되는데 왜인지 우주선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옛날 코미디나 만화 영화가 떠오르는 장면이네요. 분명 비슷한 장면이 톰과 제리에도 나왔을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 라이징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배트맨이 손도 대지 않고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전투 장면에서 공격도 받지 않고 적이 쓰러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영화 노인 중 고가의 특수효과를 사용한 장면에 나오는 오게티는 분명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길에서 경찰관에 다가갈 때 그 경찰관은 니콜라스의 등 뒤를 보며 뒷걸음질 칩니다. 니콜라스도 뒤를 돌아보고 이 광경에 놀랍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옆에서부터 추락하게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한번 더 볼까요? 모두가 도로 쪽을 보고 이 광경에 놀라고 있는데요. 비행기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날아오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은 장면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다음 영화는 타란티노 감독의 최근작 중 큰 논란이 일었던 장고, 분노의 추적자입니다. 타란티노 감독은 사실을 좀 자유롭게 다루곤 해서 몇 번이나 비웃음이나 비판의 좋은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은 여기저기서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하는데요. 이런 선글라스가 미국에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부터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858년인데 말이죠. 그 외에도 당시에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다이너마이트가 영화 안에 등장하기도 했죠. 계속해서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레이더스를 살펴볼까요? 인디아나 존스가 카이로의 원숭이와 함께 있습니다. 그 뒤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30년대 이집트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인 것 같지 않나요? 아이언맨에는 평생 식지 않는 커피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페퍼가 토니에게 소포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위에는 뜨거운 커피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장면이 나온 후 토니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피자를 먹고 친구랑 얘기를 하고 난 후 차고에서 비행 연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수트를 장착하고 성층권으로 시험 비행을 하다가 그만 천장을 뚫고 차 위로 낙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페퍼가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시러 가죠. 몇 시간, 며칠이 지났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테지만 커피는 아직도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2탄에서는 나타샤가 자신의 파트너를 때려 눕히는 장면에서 기술을 거는 순간 나타샤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아이언맨 2는 실로 신비한 영화네요. 그런 게 아니라면 거울에 비친 토니가 실제 본인보다도 빨리 입에 손가락을 넣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친구와 함께 영상을 보고 수다를 떠는 건 무엇보다도 즐거울 테니까요.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만나요. 영화를 감상하며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